다섯 번째로는 이제 체중 관리 해주시는 것이 되시겠어요. 체중 관리 해주시는 거, 이것이 이제 심혈관계에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체중이 그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렇게 봤더니만, 직접적인 체중에 대한 것은 아직 뭐 연구가 안 돼 있고, 그건 왜냐면은 이제 키가 크고 어느 정도 체격이 있어도 작고 뚱뚱하신 분이랑 체중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체중을 가지고 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쉽게 우리가 데이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체질량 지수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수치가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런 만성질환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결과를 내주셨어요. 체질량 지수는 보통 체중하고 키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또한 그 하루 적정량의 칼로리 섭취, 너무 적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적절하게 식사 조절, 운동 관리를 통해서 그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이제 체중과 키와 그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성인에서 이 체질량 지수가 그 체지방하고 관련이 많다고 돼 있어서, 대부분의 이런 그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체질량 지수를 많이 이제 관련돼서 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대부분은 이 수치가 그 비만도, 이게 수치가 높으면은 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만도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체중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제가 이제 175cm인데요. 이렇게 미터로 해서 체중은 제가 요거 슬라이드 만들 때만 해도 75kg이었는데 지금 조금 늘어서, 봐도 그렇게 안 보이시죠? 75kg으로 지금은 한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24.5가 나옵니다. 그럼 요 수치가 어느 정도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정상 체질량 지수가 그 아시아 사람들한테서는 23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정상이 25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높은 경우를 이제 23이 넘으면 과체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25가 넘으면 이제 비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이 넘으면 2단계 비만이라 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도 비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가 25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연구를 보면은 이 수치가 체질량 지수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병의 발생률은 이렇게 낮게 유지되다가 25 전을 기점으로 이렇게 발생 비율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그 수치를 25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체질량 지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좀 분들이 계신데, 운동선수, 이렇게 근육량이 많은 근육형 체중이라든지 그 임산부라든지 수유주인 여성은 요것으로 이제 결과를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연세 많으신 좀 마른 노인분이시라든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금연 해주시는 것이죠. 담배 끊으시는 것이 되시는데, 흡연은 바로 이제 사망의 주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이제 금연해 주시는 거 필요하신데, 앞서도 이제 금연이 그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암의 위험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죠. 그 금연에 대한 거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담배 소비량이 우리가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 늘면서 그 담배가 직접적으로 폐암하고 관련이 많은데, 암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바로 는 것이 아니라 한 25년 정도 뒤에 이렇게 늡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신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이제 지내시다가 이런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담배의 소비량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하나의 이제 중독입니다. 특히나 이제 니코틴이 그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약물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한 군데 빠지는 데 별로 없이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담배를 끊는다면 바로 이제 사망의 원인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거 되어 있는데요. 이게 흡연을 하시면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원인의 약 20%가 바로 이 담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머리 쪽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원인은 이 흡연이 한 15% 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끊으시면은 바로 20%, 15%의 위험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나는 뭐 담배 피우고 벌써 이제 질병도 다 생겼어. 고혈압, 당뇨병, 모지혈증 뭐 다 생겼는데 지금 끊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그 심장의 질환이라든지 수술 이후에 담배를 끊게 되시면 그런 사망률에 이르는 단계를 약 36%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금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다른 그 치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아스피린 이런 약제보다도 담배 끊는 것이 이후에 사망률 낮추는데 제일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금연 후에 그 혈압을 결과를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만 이렇게 금연 전에 높았던 혈압이 금연 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몸속에 그 좋은 콜레스테롤, 바로 이 동맥경화증 예방시켜주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금연 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진 이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은 금연 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저한테 와서. 그래, 나 그럼 이제 내일부터 금연하겠다. 당시 의사 선생님 말 믿고 이제 금연할 텐데, 그럼 과연 이 효과가 내가 오늘 담배 끊으면 내일 폐암이 예방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렇게 성급하신 분이시죠. 예. 그 금연을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직접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것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증상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그 맥박이라든지 혈압이 정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제일 궁금하신 거 바로 폐암 예방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걸리냐.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이제 금연을 하셔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나야지 이제 비흡연자와 유사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있는 바로 이 혈관 질환 언제 예방이 되냐 봤더니만 혈관 질환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간이 좀 더 걸려서 15년 금연을 하셔야지 그 비흡연자와 그 위험률이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오래 걸리니까요 빨리 끊는 것이 그만큼 더 효과가 있으세요. 예, 7번째 보시면은 바로 그 혈당 관리하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고혈당이 바로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당의 적은 음식을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 유지 해주시는 것 방법이시겠어요.